여러분, 2026년 3월 현재 정부는 담배값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22% 인상하고 소주 가격도 병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 앞에는 애연가들이 서민 주머니 털기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SNS에는 술, 담배도 못 사 먹게 하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지만 정작 담배값과 술값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물가가 올라서 담배도 비싸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담배값 구조 분석과 주세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건 단순한 물가가 아니라 정부가 조절하는 가격이고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평등한 세금이며 명분은 건강이지만 실제는 재정 확보용 서민 세금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담배와 술 가격의 본질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단순한 물가가 아니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가격이며 2026년 현재 담배 한 갑 4,500원의 구성을 보면 제조원가는 단 42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80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인데 구체적으로 개별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기금 841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 사업법에 따른 납부금 1,373원으로 무려 9가지 항목에 세금이 붙어있고 담배값의 90.7%가 세금이라는 충격적인 구조입니다. 술값도 마찬가지인데 소주 한 병 2,000원의 구성을 보면 제조원가 500원, 주세 400원, 교육세 130원, 부가세 182원, 유통마진 788원으로 세금이 712원 즉 35.6%를 차지하고 맥주는 더 심해서 4,000원짜리 수입 맥주의 경우 주세 800원, 교육세 260원, 부가세 364원으로 세금이 1,424원 즉 35.6%이며 와인은 종가세 방식이어서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5만원짜리 와인에는 세금이 2만원 가까이 붙어서 40%가 세금인 구조입니다. 담배와 술 세금이 안정적인 이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기 때문인데 담배는 중독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고 실제로 2015년 담배값 80% 인상 직후 1년간 판매량이 23% 감소했지만 2년 차부터 다시 증가해서 2026년 현재는 인상 전 수준의 92%를 회복했으며 술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오므로 정부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경기가 나빠도 술, 담배 소비는 유지되므로 경기 방어적 세원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2026년 대한민국 흡연 인구는 850만 명으로 성인 남성의 32.8%, 여성의 6.4%이고 1인당 연평균 담배 소비량은 180갑으로 연간 담배값 지출이 81만 원이며 850만 명 전체로는 6조 8,850억 원을 담배에 쓰는데 이 중 90.7%인 6조 2,470억 원이 세금으로 정부에 들어가고 음주 인구는 3,200만 명으로 성인의 61.5%이고 1인당 연평균 주류 지출이 52만 원이므로 전체 16조 6,400억 원 중 35.6%인 5조 9,238억 원이 세금이며 합치면 연간 12조 1,708억 원이 술, 담배 세금으로 정부 금고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정책 명분인데 정부는 담배값과 술값 인상의 공식 이유로 국민 건강 증진과 흡연, 음주율 감소를 내세우고 실제로 후는 담배값 10% 인상 시 흡연율이 4에서 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한국도 2015년 인상 직후 흡연율이 43.2%에서 39.4%로 3.8%포인트 하락했고 청소년 흡연율은 13.8%에서 9.2%로 크게 떨어져서 가격 인상이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문제는 이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이고 2에서 3년 지나면 흡연율이 다시 올라가서 2026년 현재 성인 흡연율은 38.7%로 인상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며 이는 가격 인상만으로는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고 금연 교육과 치료 지원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가 연동 구조인데 담배와 술 제조원가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이고 예를 들어 담배 제조원가가 담뱃잎 가격 상승으로 42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면 부가세는 가격에 비례하므로 409원에서 500원으로 오르고 총가격이 인상되므로 소비자는 이중 부담을 지며 술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인 쌀과 보리 가격이 오르면 주세가 종가세이므로 자동으로 증가하고
2026년 쌀값이 전년 대비 8% 오르면서 소주 주세도 400원에서 432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을 2,000원에서 2,100원으로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담배와 술 세금이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점인데, 첫째, 저소득층 타격이 압도적으로 크고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술, 담배 지출 비중은 소득의 7.8%인 반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2.3%에 불과해서 소득 대비 부담률이 3.4배 차이 나며 특히 저소득층 남변율은 48.2%로 고소득층 28.7%보다 1.7배 높아서 담배값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실제로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연간 술, 담배에 187만 2천 원을 쓰는데 이 중 세금이 140만 원으로 소득의 5.8%를 술, 담배 세금으로 내는 반면 고소득층은 220만 원을 쓰지만 소득 대비 1.8%에 불과해서 역진세 효과가 명확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점인데 소득세는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표시되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술, 담배 세금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세금을 낸다는 인식조차 없고 담배 한 갑 사면서 나는 지금 4,08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국민 저항이 적은 술, 담배 세금을 슬그머니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이는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숨은 증세이며 국회 동의도 필요 없이 정부 재량으로 올릴 수 있어서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둘째는 유흥과 외식 시장 위축인데 술값이 오르면 회식과 모임 빈도가 줄고 2026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68.2%가 술값 부담으로 회식을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고깃집과 횟집, 일식집 같은 고가 외식업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연쇄 폐업이 발생하고 대신 집에서 배달 음식과 편의점 안주로 대체하면서 배달앱 사용은 증가했지만 전체 외식 시장 파이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편의점과 저가 시장 확대인데 담배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한 값씩 사는 대신 면세점이나 온라인에서 대량 구매로 할인받으려 하고 술도 고급 와인과 위스키 대신 저가 소주와 맥주로 다운그레이드하며 2026년 편의점 담배 판매는 감소했지만 면세점 담배 판매는 35% 급증했고 와인 수입은 12% 줄었지만 저가 소주 판매는 8% 증가해서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며 이는 중간 가격대 제품과 서비스가 사라지고 초저가와 초고가로 시장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2026년 현재 에이전티 가입 기술이 소비 패턴 분석에 활용되면서 정부는 아이로 담배값과 술값 인상의 최적 타이밍과 폭을 계산하고 있는데 아이는 과거 20년간 가격 인상 데이터를 학습해서 담배값을 22% 올리면 초기 3개월간 판매량이 18% 감소하지만 6개월 후부터 회복되어 1년 후에는 판매량 감소 8%로 수렴하며 세수는 가격 인상 효과로 12%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고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세수 극대화와 국민 반발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인상폭을 결정하며 이는 아이가 서민 주머니를 가장 효율적으로 털어가는 방법을 계산해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금연과 절주가 최선이고 담배값 인상을 기회로 삼아 금연을 시도하면 건강도 지키고 연간 8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 돈을 주식이나 F에 투자하면 30년 후 복리로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술도 주요의 이하로 줄이면 연간 52만 원 절약에 간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며 둘째, 저가 대체품 활용인데 담배는 전자담배나 니코틴 패치로 대체하고 술은 고급 와인 대신 저가 소주로 바꾸거나 집에서 마시면 외식 대비 60% 절감할 수 있고 셋째, 면세점과 온라인 대량 구매로 할인받는 방법도 있지만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넷째, 술, 담배에 쓰던 돈을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전환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담배값과 술값 인상의 영향을 보면 피해주는 KTNG와 하이트진로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이 타격받고 KTNG 주가는 2026년 인상한 발표 후 일주일 만에 8% 하락했으며 하이트진로도 5% 급락했고 수혜주는 없지만 간접 수혜는 금연 관련 기업인 니코틴 패치 제조사와 금연 클리닉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술 수요 증가로 편의점 업체인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소폭 혜택을 보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술, 담배주는 피하고 헬스케어와 유통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안전하고 이사나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난달 술, 담배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담배 한 갑에 4,500원씩 매일 사면 월 13만 5천 원, 연 162만 원이고 이 중 147만 원이 세금이며 소주 일주일에 2번 마시면 월 1만 6천 원, 연 19만 2천 원이고 이 중 6만 8천 원이 세금이므로 합치면 연 153만 8천 원을 술, 담배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담배값과 술값 인상은 명분은 건강이지만 실제는 재정 확보용 서민 세금이고 가장 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불평등한 역진세이며 보이지 않게 계속 돈을 빼가는 숨은 증세이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치명타를 주면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여러분이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려면 금연과 절주로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고 절약한 돈을 투자해서 복리로 불리며 술, 담배 대신 운동과 자기개발에 투자해서 10년 후 더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술, 담배 세금 폭탄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이고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금연을 시작하고 술을 줄이며 절약한 돈을 이사 계좌에 넣어 투자하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